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선수들의 단타 시황 빨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이 많이 흔들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선수입니다. 선수는 여러분 무조건 뭡니까? 코인은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가볍게 치고 빠지고 다시 치고 빠져야 됩니다. 중기 아닙니다. 선수들은 무조건 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코인 자체가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이용한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는 코인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제 미국 장이 좀 밀렸는데 코인은 여러분 코인은 크게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연동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식시장에 빠지면 코인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년 3월 19 코로나가 있고 나서부터 여러분 글로벌 시장에서 전부 다 유동성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에 왔다가 그 돈이 넘쳐서 코인시장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돈으로 올라간 것이지 여러분 어떤 가치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글로벌 주식과 연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너무 주식시장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날 미국의 나스닥하고 반도체 여러분 최근 3일 동안 급락을 상당히 크게 하락했는데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금리 인상이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이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무섭냐 그러면 여러분 시중에 풀린 돈이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을 사던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 또는 빌린 돈이거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갚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을 팔아야 되겠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빠지고 코인시장도 빠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글로벌 크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김프, 요 김프가 플러스 알파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올라갈 때는 김프는 전혀 상관없는데 더 올리니까 내려갈 때 이 김프까지 빠져버리면 주가가 이런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김프가 이런 좀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장세는 여러분 이미 변동성 장으로 진행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간단합니다. 뭘 봐야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보는데 여러분 KRW, 김프 때문에 KRW 보면 되고 여러분 USDT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USDT 아셨습니까? 그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주식으로 말하면 종합주가 방향이거든요. 이걸 따라서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달성만 다를 뿐이지 캐시도 따라가고 리플도 따라가고 여러분 메이지 알트 다 따라갑니다. 소형 알트까지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메이지 알트는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코다이 이더리움이 좀 다르게 움직이지만은 그래도 이더리움도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장이 빠지고 했을 때는 뭐하느냐 대장 코인을 갑니다. 이제 여러분 종목이 또 달라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을 못 댄 분들이 많다면은 트레이딩, 단타 트레이딩은 이제 이더리움이나 차라리 에이다를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 에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다른 코인보다 탄력이 좋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올 때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단타 쳐야 됩니다.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을 빨리 캐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는 캐시가 가장 무난합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더리움 손을 못 대지만은 이더리움이 지금 밀려있을 때는 여러분 단타로 이더리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캐시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리플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왜? 다른 퀀텀요, 스텔라 등등등 보다는 여러분 이제 단타를 좋아하는 코인에 이게 여러분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하신 분 이더 에이다 캐시 리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의 선택과 집중 나만의 코인이 있습니다. 나는 이드만 단타 치면 이드만 쳐야 되고 여러분 캐시만 되고 리플만 해야 됩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이 중에 강을 해라. 그 가장 무난한 게 캐시였고 이제 이드가 빠지기 때문에 이드 에이다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쓸데없는 종목 찾지 마시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선수입니다. 원칙과 기준. 이 변동성장에서는 초보들처럼 추기 매수 하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시장 바람 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건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중요한데 제가 비트코인에 여러분한테는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 이게 1일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 이렇게 강한 추세가 올라가다가 A에서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번에서 다시 여기서 상승이 올라갔다가 다시 3번에서 살짝 밀리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승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B부터는 단타장입니다. 여러분 중기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트레이딩 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단기 매매를 하는데, 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 비트코인이 상당히 중요하냐,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탄력은 없어도 여러분 시장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번부터 여러분 하락으로 가고, 다시 2번에서 강한 상승 놓다가 이번에 3번 여기서부터 이런 상봉 나는 지점, 여기서부터 이런 요 지점, 요 별표 나는 지점, 요 지점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조정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좀 더 섬세하게 보면 보통 제가 6시간, 1시간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코인을 볼 때 4시간하고 1시간을 보는데, 여기 6시간이 좀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대부분 코인들이 여기서 서리방이 나왔죠. 3번에서 서리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A 부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서리방이 나왔고, 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20, 에너지 여러분 A가 상방이 나왔죠. 여기 여러분 물리학에서 나오는 여러분 파동입니다. 파동이고 스토캐스틱인데, 요 A부터는 여러분 하락 파동입니다. 사실은 A부터. 그리고 요 밑에 작은 놈이 거기에 따라서 하락 파동인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인다. 즉 주가가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소리죠. 이 지그재그로 움직일 때 크게는 전체적으로 하락이지만은 지그재그로 파동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위치, 여기에서는 단타 매수해도 된다. 이럴 때 1번과 2번 자리에서 뭘 매매하느냐, 여러분 메이저 알트 중에 캐시 같은 게 제일 낫단 말이죠. 뭘 하도 비슷한데 달리 좀 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위치는 아직 1번이 여러분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 2번 살짝 여기 고개 들죠. 요 2번 여기서 단타 올라오는데, 이거는 단타 매수입니다. 매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매수냐? 이 밑에 여러분 요 A에서 꼬리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코인들이 여기 꼬리를 이만큼 달았죠. 이만치. 이만치 5만 천 달러가 내려왔습니다. 5만 천 달러, 이 비트 플라이어인데 여러분 뭐 USDT로 보신다면은 USDT로 저는 비트 플라이를 더 좋아하는데, 자, USDT로 보시면은 테드로 보시면은 이까지 4만 6천 달러가 내려왔습니다. 4만 6천 달러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꼬리가 이만큼 길다 보니까 여러분 A에서 밑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지, 여기가 에너지가 상승이 올라가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알트코인을 매매한다면 무슨 이오스를 하든 캐시를 하든 퀀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진 않고 단기 나폭과대에 대한 단타구나, 여기까지는 단타로 묶고 놔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 이드, A다만 조금 이렇게 강하고 이러면 나머지는 좀 내려옵니다. 다시 B처럼. 그래서, 알트 하신 분은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올라갈 때, 또 올라갈 때면 단타 매수하면 된단 말이죠. 내려갈 때는 하시면 안 되죠. 1시간 파동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하락 파동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캐시하고 뭡니까 여러분 스텔라 청산해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서 내려오다가 요렇게 들고 요렇게 빠지면 안 된다. 2번이 놓으면은 이제 조심해라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1번에서 살짝 반등은 놓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 어제 약했습니다. 약했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30분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 요 1번 부분이 하락이고, 지금 2번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요 부분, 요 지금 3번 부분 파동 아니면 상승이 아니다. 다만,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몇 번 다시 이렇게 됩니다. 알트들은 대부분. 다만, 비트, 이드, 에이다가 강할 뿐입니다. 여러분, 대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드가 강할 뿐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이드를 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캐시를 한번 봅시다. 캐시. 우리가 가장 탄력 좋은 단타 캐시. 캐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분 하락이 안 나오고, 여기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나마 캐시도 여기서부터는 1번부터는 사실은 약간 A분 조정이었죠. 조정이었지만은 이놈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이놈이 이건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1, 2, 3에는 단타 매수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놈이 이 저점에서 여러분 올라가는 게 더 크니까. 그런데 현재 위치 4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끊어수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청산 트레이딩이니까. 왜냐, A가 상승 파동이 아니고 비트코인도 상승 파동이 아니고 트레이딩 구간이다. 자, 4번도 올라오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1번에서 3번씩 올라오지만은 4번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2번에서 매수가 아니고 여러분 다시 3번 정도 오면 단타 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거래량도 터지고 A에서 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투매에 대한 매수입니다. 투매에 대한. 즉 이게 단기 급락에 대한 반등이지 이게 여러분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옆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이 정도로 다지면 3번 정도 놓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또 출렁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 하면은 여기서는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요 부분, 요 B 부분은 출렁거린다 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여러분 달리기 좋은 놈들, 캐시라든지 알트 중에서는 그나마 그 외에는 여러분 이다고 여러분 A다 정도가 더 강합니다. 자, 요걸 이제 좀 더 자세히. 그럼 캐시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드하고 A다나 비트는 재미가 없잖아요. 캐시가 달리기 제일 좋았거든, 알트 중에. 그런데 이제 장이 조정받으니까 이드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캐시 여러분 2시간 차트고 여기 30분 차트인데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 상당히 좋았죠. 이분도 매수 좋았고 이분도 매수 좋았단 말이죠. 그러나 파동이 끊어주란 말이죠. 다시 매수하고 끊어주라.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청소해라 그랬죠. 1번에서 매수 청소해줘야 된다. 스텔라도 청소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 짬피에서 올라올 것이 올라오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2번 정도 반등하다가 이놈이 이렇게 놓으면은 3번처럼 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 이게 이렇게 에너지가 내면 꺾이면 하락할 때 또 조심해. 이제는 크게 좀 하락할 수도 있다 했는데 요게 여러분 어제 좀 약하게 넣었습니다. 여기서 약하게 좀 넣었습니다. 이게. 좀 약하게 나오고 다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락 3파가 마무리됐죠. 하락 3파 마무리되고 아마 옆으로 이렇게 안 가겠나.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나마 캐시니까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패턴입니다. 나머지 코인은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캐시하고 알트 중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캐시는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고 나머지 알트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드 봅시다. 이드가 이런 납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드는 납부이 크면 단타꾼들이 돌 수밖에 돼 있습니까? 자, 이더리움이 자, 이드입니다. 이드는 여러분 납부이 크기 때문에 단타가 들어. 이드는 그동안 여러분 강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자 1번에서 이드 밀는데 여기 2번에서 여러분 밑에 이런 엄청나게 꼬리 달았습니다. 예? 꼬리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더리움도 여기서 저점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올라온 건 맞습니다. 여러분. 꼬리를 원점 길게 달았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이마진 몇 이게 이더리움 3,500달러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치면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3파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지금 여러분 상당히 올라와서 이더리움은 여러분 앞으로도 단기 매물 되지만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추세 상승으로보다는 여러분 조금 변동선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도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좀 주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도 이더리움이 여러분 그나마 단타로 조금 나왔습니다. 단타로 좀 나왔습니다. 자, 그 A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여러분 중기로 보유한다기보다도 뭐 이더리움은 단기 매매로 이제는 하면은 상당히 좀 괜찮다. 손절 한 10% 주고 이러면 트레이딩 하셔도 되고 앞으로 작은 차트 가지고 여러분 이더리움이 쉽게 안 무너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번에서 가격이 높아서 그렇고 2번에는 이제 가격이 사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2번에서. 그래서 이놈이 트레이딩 되는 겁니다. 그러나 파동상으로는 지금도 올라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3번 정도 기다려도 됩니다. 대부분 비트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번에 올라가는 이 부분은 그나마 이드나 A다나 비트니까 좀 강한 거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그렇게 이 1번 부분도 강하진 않고 단타로 끝을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이 이더 클래식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더 클래식 왜 그러냐면은 이더 클래식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빠질까 지금도 이런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아마 출렁거리죠. 이제는 뭐 조금 단타도 가능한 지금 가지만은 코인의 흐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A처럼 많이 올라온 놈들이 많이 조정 줍니다. 그래서 장이 이렇게 여러분 상승 추세가 아닐 때는 일단 많이 올라온 코인들은 일단 제외시켜야 되고 둘째 도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방송할 때마다 제가 누님 말씀드리지만 도지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도지 여러분 4시간 차트고 1시간 차트인데 도지도 파동을 크게 이제 보면은 도지는 여러분
자, 도지가 요 1번부터 2번이 높아졌지만 에너지는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A부터는 하락이었고 이러면 요 B부터는 반등이 나오지만은 다시 하락이죠. 그래서 제가 뭐 어제 그제 저녁 방송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지 이 밑으로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번 저번에도 뭐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2번에서.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냐. 도지는 단타하신 분도 하겠지만 이 부분이죠. 이 고점. 이 매물대 이름. 자, 지금 1번 친구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선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요 선. 그런데 도지는 이 선 안에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 3번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서 등락이 상당히 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A로 가기도 힘들고 B까지 내려오기도 힘들지만은 이 안부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매물대에서 이런 저항과 지지를 하는데 요 밑으로 내려오고 요 위로 요선 위에 이 부분, 예, 요 안부분, 요 부분, 요 A 안에서 등락할 겁니다. 도지도 아직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도지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A다도 뭐 단타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A다도 이다고 같이 보시면 되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 리플 차라리 리플을 해야죠. 트레이딩 하시면. 리플도 이번에는 재미없어서 제가 안 하는데, 선수들 여러분 영원한 종목이 리플 아닙니까? 이제 스텔라에서 리플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낙폭이 컸거든. 리플도 여러분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플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생각보다 많이 내린다. 내려올 때는 투매가 잘 나온다. 이 부분처럼 여러분 꼬리 1번 확 달죠. 그 거리랑 확 떨어지는 그게 그래서 A에서 거리랑 떨어져서 매수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번에서 꼬리 달죠. 응? 거리랑 요 B에서도 거리랑 터졌죠. 올라가죠. 왜? 변동성이 크거든요. 리플은 여러분 영원한 트레이드 종목이지 저는 중기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리플 크게 한 파동을 한번 볼까요? 선수용 종목입니다. 자, 리플 보시면은 크게는 이번에 1번에서 상봉을 쳤고 이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입니다. 지금 A가 내려오는 파동이고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 단타, 3번 단타 되죠. 지금은 또 4번 내려오는 흐름이죠. 지금 4번 내려오는데 작은 5번 올라가지만 아직 안 되죠. 이렇게 리플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플도 여러분 현재 단타하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 이렇게 리플은 저도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밑에 꼬리를 달 때, 즉 뭡니까? 투매가 놓을 때는 받아라. 리플의 특성은 무조건 이런 밑에 꼬리 달면서 투매가 놓을 때는 받아라. 무조건. 그러나 리플은 여러분 우리 아직 선수들은 무조건 트레이딩을 보인다. 그래서 현재 1번에서 하락이고 2번에서 여기서 요 2번에서 반등이거든요. 아직은 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요렇게 가다가 다시 요렇게 가요. 요 박스권을 일단 놓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쫓아내면 딱 비트코인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이 만 원만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여러분 비트코인을 기준을 딱 잡고 이더리움 트레이딩과 단타도 좋습니다. 손절 여러분 10% 주시면 됩니다. 지금 손절 10%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캐시 가장 무난합니다. 다시 장이 살아나면 캐시가 먼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은 지금 납폭 과대에 대해서 여러분 납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단타로 충분히 가능하죠. 자, 리플 문화 차트는 봅시다. 얼마까지 내려왔는가. 자, 리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원한데, 리플이 2,400원, 어제는 2,000원, 여기, 어제 A에서 1,950원인데, 여러분, 얼마가 있든 1,500원까지 떨어졌죠. 저번에 1,100원까지 떨어졌고, 여기 A에서 1,100원까지 떨어졌고, 여러분. 지금 B에서 1,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원에서 리플 1,750원, 요까지 여러분, 요 안 B 박스권 정도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1,550원까지는 안 오겠지만, 한 요 정도, 여러분, 1,600에서 1,750원 정도 박스권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좀 더 봐야 된다. 그리고, 파동을 지켜봐야 됩니다. 리플은 여러분, 자신 없으면 분할 매매 하십시오, 2등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기로 리플은, 왜? 리플은 여러분, 이게 SC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급등도 놓지만 급락도 가능. 그래서 무리하게 추기할 필요 없어요. 중기를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이런 급락 놓을 때, 투매 놓을 때 잡아라. 리플은 여러분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매가 자주 놉니다. 이렇게 밑에 꼬리 다는 이유가 왜냐? 시중에 물량이 너무 많거든요. 나오는 물량이.
그래서 리플이 미래 성장성도 있고 뭐 좋긴 좋은데 물량이 많다는 게 이게 이러면 장이 안 좋을 때 투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충분히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리플은 무조건 트레이딩입니다. 변동성이 의한 트레이딩.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점에 1번에 뭐 예를 들어 잘 잡았다 했을 때는 1번 같은 때 내가 잘 잡아서 버티고 싶으면 본전 갖고 이러면 본전을 어떻게 걸고 버티는 작전 하는 것도 있고. 자, 리플 여기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겠네요. 예, 현재 요 1번이 현재 여러분 요 지점이고 여기도 2번이 거의 비슷한 지점이고, 만약에 올라가면 3번처럼 한 번 더 다졌다 올라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다졌다 올라있는 4번처럼 여러분 이런 패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리플은 이렇게 요선 박스권 A 정도의 박스권으로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리플은 이런 트렌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수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차트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코인 중에 가장 여러분 괜찮은 코인 이드라든지 여러분 캐시라든지 에이다라든지 리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수도 여러분 앞으로 괜찮습니다. 여수는 중기하는 분 입장에서는 가지고 가지는데 트레이드로 접근이 됩니다. 코인은 여러분 트레이딩입니다. 얼마 간다 하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간다 따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받은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시, 이드, 리플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크게는 글로벌 증시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김포 때문에, 그다음 변동성 때문에 앞으로 장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초급하면 안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은 뭐다? 기다림과 뭐다? 과감성 여러분. 딱 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과감하고 또 과감해라. 투맨 돌 때 과감히 잡을 수 있는 용기, 아니면 자신을 분할로 1차 잡고 2차 밀리면 더 잡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기다리면 찬스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포나 이런 변동성 때문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만은 줄이란 말이죠. 왜? 비트코인이 이러면 추세가 일본 추세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의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 또 이런, 예.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 유로 단톡방 이런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예, YKS134톡으로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파동 영상 공부도 여러분 YKS134톡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녁 9시 한 20-30분 되면 여러분 항상 방송하니까 저녁 방송 참석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했습니다.